네, 그러면은 스팔레스 스플래치 논문 관련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3DGS를 인더와일드에 접목시킨 페이퍼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그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당 이미지 피처를 이제 로버스트 로스에 활용을 해서 디스트랙터를 다루는 부분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로스에다가 몇 가지의 더 추가적인 떤 스파시피케이션이라고 정의된 그런 기법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가우시안의 숫자가 줄어서 어떤 연산적인 부분이나 메모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점을 보았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온더버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제시한 자료로는 뭐 소타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같이 보면 한 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랙터가 없을 때에도 이제 디스트랙터 있을 때랑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연구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널프 W는 저희가 많이 봐왔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인더와일드가 최초로 제안된 논문이고, 이제 하늘프랑 크로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설턴티를 추정할 때 이제 2D 이미지 형태로 이제 마스크로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논문들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로버스트 너프가 원래 그 다음 순서가 맞는데 널프 언더버를 여기서 제시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스팔레스 플래치 이제 로버스트 너프를 어떻게 보면 3DGS에 적용시킨 그런 거의 논문에 가까운 것 같아서 아마 나중에 한 번에 다루려고 약간 빼놨습니다. 그래서 널프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디스트랙터의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과, 그리고 이제 디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시멘틱 피처 맵을 추출해서 그걸 언설턴티에 추정할 때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3DGS 자체를 인더와일드로 적용한 논문들인데요. 이제 그 GSW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원기님이 발표해 주셨던 그 이제 논문 리뷰 해주셨던 부분 그 모델 페이퍼고, 그리고 이제 뭐 어피어런스 모델링을 인트린식이나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구분하는 데 이제 구현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에는 그 릴레이티드 웍스 부분에는 사실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레퍼런스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는 페이퍼고, 저도 자료를 찾다가 중간에 찾아가지고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와일드 가우시안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것도 GS 인더 와일드 관련 논문이고, 근데 여기서 언설턴티로서의 그 디노 피처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팔레스 스플래치 그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피처에 사용한 것과 약간 대조되는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리절트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말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 너프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너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널프를 학습할 때 쓰는 MSE 자체로만 사용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한계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 너프의 경우에는 해당 MSE에다가 이 주황색 마스크를 추가를 해서 어떤 디스트랙터에 대해서 더 로버스트한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적용을 합니다. 우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라이어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 로버스트 로스에는 이제 이 마스크가 추가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메인 컨트리뷰션인데, 이 마스크가 적용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를 구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레지듀얼이 이제 그 레지듀얼 값을 가지고 정렬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스레시홀드 값을 하나 지정을 해놓고, 보통 이제 디폴트는 메디안을 지정을 하는데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레지듀얼을 정렬한 다음에 그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 그 레지듀얼 잠시만요. 말을 제대로 해보면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를 구분할 수 있게끔 그 스레시홀드에 맞게 이제 그 레지듀얼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인라이어 마스크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퓨전 박스 커널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아웃라이어가 사실 그 픽셀 간에서 어떤 그 픽셀 값 자체가 막 크게 바뀌거나 이러지가 않고, 사실은 아웃라이어 픽셀 자체도 스무스니스하다는 그 특징을 통해서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적용을 해서 어떤 디퓨징을 시키는 박스 커널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RS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 마스크를 얻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를 잘 구분하는 그런 웨이지 커널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일레스 스플랫은 다음에 이세 단계로 이루어진 로버스트 로스를 이제 3D GS에 적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스파일레스 스플랫의 이제 여러 메소드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의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 디프트라는 이제 논문에서 제시된 부분인데 이 디퓨전 모델로부터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얻은 피처 맵으로 이제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를 구분하는 마스크를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습 전에 이제 프리컴퓨트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피처로 사용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디프트라는 논문 내용, 메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여기 이미지에서 오리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픽셀에 대응되는 부분을 이 이미지 2에서 찾게 되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이미지가 있을 때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그 어떤 픽셀에 해당하는 대응 관계에 갖는 픽셀을 이제 그 이미지 2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논문 자료를 찾아보던 도중에 이거를 그 이미지 여기는 보면은 같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그 피처 대응 관계를 찾는 부분인데 이거 말고도 뭐 릴라이팅을 적용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미지의 뷰가 바뀌었을 때도 이 대응 관계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효하게 적용을 했나 하고 생각해 봤던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앞에서 그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얻은 피처를 이제 그 로버스트 마스크로 바로 적용했을 때에는 문제점들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스파스한 정보들을 사용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시한 거가 이제 클러스터링 부분인데요. 일단 그 이 로버스트로스에서의 봤던 그 마스크를 똑같이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클러스터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를 구할 때 앞에서 썼던 디퓨전 피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피처를 통해서 클러스터들을 생성을 하고 각 클러스터에 대한 인라이어 확률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한 클러스터 라벨들을 이제 마스크로 생성하는 것이 여기서 제시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클러스터링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유사한 피처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묶어나가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 사전에 정의한 어떤 클러스터 개수, 여기는 그 10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C만큼의 이제 분집을 생성하는 것이 이 클러스터링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 정보로 이제 유사한 피처들을 묶어서 어떤 스파스한 정보를 로버스트로스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저희가 많이 봤던 연구들처럼 MLP를 통해서 마스크를 뽑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피처에다가 그냥 MLP 적용해서 마스크를 뽑아내는 부분이고요. 차이점으로는 이제 로스를 새롭게 적용을 했다는 점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 슈퍼비전 로스라는 이 슈퍼비전 텀이 이제 여기서 새롭게 정의한 로스인데 그 저희가 이 U랑 L, 이 어퍼랑 로어는 그 앞에서 봤던 로버스트 마스크를 구하는 시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 스레시홀드 하이퍼 파라미터만 다음과 같이 0.5, 0.9 이렇게 둬가지고 이 최적화를 이루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귤러라이저 텀인데 이 립시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랑 이렇게 두 번째의 그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 MLP를 적용한 부분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3DGS를 그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적용을 할 때 또 몇 가지 조정 사항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스케줄 샘플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그 두 가지 과정 중에 하나로 구했던 마스크 값이 이 별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그 저희가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이 스케줄이 다르게 적용이 되도록 해서 그 스케줄 샘플링을 마스크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블렌딩으로 얻는 값에다가 베르노이 분포로 샘플링을 해서 마스크 값을 얻고 그 마스크를 최종적으로 이제 그 로버스트로스에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이제 로버스널프에서는 샘플링을 패치 단위로 했었는데 3DGS에서는 미니 배치가 이제 이미지 하나 전체에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제 로버스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레지듀얼 정보들을 여러 개의 이제 트레이닝 배치들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그거를 어떤 빅의 히스토그램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각 버켓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네, 구현을 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걸 히스토그램을 비기로 묶어서 라이클리후드를 각각 업데이트 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시티 리셋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3DGS에서 구현이 될 때 n번의 이터레이션이 돌 때마다 가우시안의 오퍼시티를 리셋하는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때의 단점은 이제 가우시안들이 카메라에 가깝게 이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제 가우시안들이 다 생성돼 버리니까 뒤에 있는 가우시안들이 이제 표현이 돼야 될 때도 표현이 못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플로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시티가 한 번 리셋되면은 다시 이제 높은 오퍼시티로 학습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루닝 과정 때문에 이제 이 오퍼시티도 또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오퍼시티 리셋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시된 방법이 이 UBP입니다. 이 UBP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우시안을 원래 이제 3D 포즈에 대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이미 프로젝션을 이미 거친 이 2D 포즈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한 값을 앞에서 봤던 여기 또 있네. 프루닝 과정에 사용을 해서 이제 오퍼시티 리셋의 효과를 얻는다라고 언급해 줬고 그리고 인퍼런스 코스트도 감소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피어런스 모델링도 여기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뷰 디펜던트를 고려한 컬러 값이 이제 고려가 안 돼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라고 하면서 이제 SH 컬러 값을 모델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서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뷰 임베딩 벡터를 새로 둬가지고 이 카메라 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어피어런스를 학습할 수 있게끔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피어런스 MLP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뷰 디펜던트에 따른 어피어런스도 잘 잡아낼 수 있게끔 학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최적화를 거치고 이제 이 리저치 값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더워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게 제일 좋다라고 당연히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비교되는 논문들이 대부분 여기 널프 모델들은 그렇다 치고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관련된 비교군들이 굉장히 적었던 게 살짝 아쉬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와일드 가우시안에서도 사실 어떤 퀀티테이티브나 이런 평가 지표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레퍼런스로는 언급을 하고 막상 와일드 가우시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퀄리테이티브 부분을 보더라도 3DGS보다는 확실히 이 SLS 모델을 사용했을 때가 더 뭔가 퀄리티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널프 언더고 모델이랑은 사실 엄청나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컬러 값이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 쪽에서는 크게 뭔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너스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근데 여기 또 조금 이상했던 게 UBP가 없을 때가 꽤 많은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일단 UBP를 썼을 때의 장점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인퍼런스 코스트가 줄고 이런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UBP를 결국 최종적으로 쓰는 건가 싶긴 했는데 일단은 네, 평가 지표로만 보면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블레이션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UBP를 쓴 거랑 안 쓴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UBP를 안 썼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디스트랙터를 제대로 이제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막 100%의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PSNR이나 LPIPS의 경우에는 이제 UBP를 사용 안 했을 때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앞에서 어떤 자질구레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적용을 했는데 어블레이션에서는 이 정도밖에 제시를 안 해줘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